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이제 좀 찾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래.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공부되는 게 공부를 할 적에 공부를 잘하는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하고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점수를 맞아온 걸 보고서 옆집에는 100점 맞았던데 너는 왜 50점밖에 안 되냐? 심하면 멍청한 놈 같으니. 자기가 나눴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리 화나도 그런 소리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멍청한 놈 그러면 그 아들이 반항적이면 근데 저는 멍청합니다. 누가 나셨는데요? 그럼 어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멍청한 아버지니까 멍청하게 나를 낳았으니까 그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보통은 그러지. 나쁜 멍청한 놈, 병신같이. 너무 싫다. 아들이 병신 같으면 그놈을 낳은 사람은 병신 아닌가? 그러니까 누워서 침 받기, 하늘에다 침 뱉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 공부한 사람들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줘야 돼.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네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 다른 사람과 최소한도 같거나 다른 사람보다 1점이라도 높으면 난 기분이 좋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도와줄까?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줄까?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냥 유튜브만 보다가 공부하려고 하면 또 보고 싶어. 공부가 들어오질 않아. 집중이 안 돼. 그래 좋다. 집중력을 좀 훈련해보자.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들 나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것도 동의를 얻어야지. 그래?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돼. 뭐든지. 죄송해요. 저 혼자말로 좀 외울게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동의를 얻고서 해야지. 동의를 안 얻고 하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행동이 겉돌게 되죠. 저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여기 와서 수업 받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느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나 한국말을 모르거나 그래서 다른 거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한국 사람들도 또 다른 걸 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그래도 많은 학비를 냈고 결국은 시간마다 돈을 지불하는 꼴이 되잖아. 지불하는 거나 똑같은데 내가 지불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날아가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오늘 한 가지라도 얻어가려고 눈을 부릅떠야. 그럼 다른 데서는 일불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왜 여기에서 한 시간에 100불 나가는 건 왜 다른 것만 쳐다보냐 이 말이야. 누가 일불 달라면 줍니까? 안 주지. 줍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100불이 계산을 못 해봤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나도 수당을 받아야 되고 학교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행정요원이 있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을 내야 하잖아. 전체 비용 중에서 시간을 나누면 예를 들어 100불이라고 봅시다. 100불이라는 돈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지불했어. 플러스 시간까지. 선금으로. 그 다음에 그 시간도 또 금이잖아요. 가는 것도 있지.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공부하기로 온 것이니까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래. 차라리 아까우니까 나는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하고 나를 일을 시켜야 돼. 선생님처럼 나는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해야 하잖아. 이런데 관심이 있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으로서는 돈값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나 돈 지불했으니까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꼭 새로운 걸 해서 외우고 그거보다는 뭐 일단 생활에 편리하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뭐 어떻다든지 내가 당장 해결할 어떤 일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든지 그런 것을 조언을 받으면 변호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는 가보세요. 일단 20분 만납니다. 그럼 최소한도 100불 내야 돼. 100불을 사무원한테 딱 줘야 20분 동안 들어가서 시작해서 20분 얘기하면 더 이상 안 씁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 됐습니다. 그만큼만 100불 낸 것만큼만 해줘. 더 이상 안 해줘. 왜? 그게 그 사람들의 잡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을 배우고 하는 우리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야망하게 뭐가 나눠지진 않죠.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 중에 공부하는 사이에 집중력, 그래 다른 생각이 나요. 아버지 나 공부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놈아. 유튜브를 왜 봐?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지 안 된다 이 말이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야 나도 굉장히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런데 안 하면 손해잖냐. 그 돈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얻어와야 하는데 내가 집중을 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한번 배워보자.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싫어하면 그 자체를 맞으면 학교 다닌다든가 하는 것을 말해야 돼. 좋은 곳으로 가야지. 싫은데 왜 돈을 주면서 거기서 협조하고 있냐. 한 번 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네가 좋은 일 다른 거 할 거 없냐. 그게 없기 싫으면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진로를 바꿔줘야지. 그런데 이걸 하려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아주 마음을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래서 뭐 암시를 하던가 내 눈을 쳐다보라고 해서 무엇을 하던가 집습 해서 일단 들어갔어. 나를 좀 해달라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들어가고 나면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최면이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롭고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 말 하는데 자꾸 반대하고 그러던 사람도 근데 100%는 또 다 따라해요. 그렇지. 일반 의식은 나를 반대하지만 잠재 의식은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최면에 들어가면 잠재 의식하고
대화를 해서 어. 물어보면 있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솔직해지는구나. 솔직해지지. 예수씨 거짓말이 없어요. 담대수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신뢰에 대화가 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그래서 발견하고 그러면 그거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누가 되게 솔직해지더라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솔직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짜? 그것에 집중하면 자기가 그 일에 집중했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잖아. 맞아요. 그건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집중을 깨면 안 되죠. 최면을 깨우면 안 돼. 집중하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서 그 사람의 방향을 이제 틀어야 돼. 물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게 되거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 생각도 한번 얘기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적에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가도록 나는 물길만 잡아주고 최면 치료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잠재의식을 꺼내서 내가 묻는 대로 그 사람이 대답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아닌 걸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본인도 잘못을 본인도 인정하고 인정해야 고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0 몇 살 먹은 사람인데 한번 왔어요.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그 사람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데 와서 난 아버지하고 큰 감정이 없는데 아버지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들어오면 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됐던 모양이야.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쵸. 보면 싫은 거야. 네, 그쵸. 그렇다고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그렇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원인이 됐던 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어렸을 때는 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 종아리 때리고 아버지는 나만 때리고 나 미워하나 봐. 그리고 혼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너 아버지한테 혼났지? 그럼 막 말도 안 해. 엄마 너 주워 와서 그래 임마. 옛날에 그래 많이 했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어린 생각이 진짜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고 주워온 아들이가 저렇게 나를 때리는구나. 아버지는 미워.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근데 누가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딱 기억이 들어가. 아버지는 나를 때리는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미워. 보기도 싫어. 자기가 깨달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억이 딱 되면 그 기억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 기억이 작용해. 나는 아버지가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도 몰래 아버지만 보면 안 보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옛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딥스루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보기 싫고 나를 때리고 힘들게 했지만 자 이제 당신이 나이 40이 돼서 컸으니까 또 아들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자식보다는 더
점수도 많이 받고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신 종아리를 때린 거다. 싫어서가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예, 사랑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도 아들 키우니까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때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다. 이해합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순간 아,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자,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해합니다 하고 말하면 안 돼. 이해됐어요? 이해합니다. 자, 이해하죠? 자,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이 기억을 올바르게 바로 잡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꿔줘. 재판장님처럼 땅땅땅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감사해요. 미워서가 미웠다, 미워서 그런 거야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딱 바꾸는 거죠.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깨우면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가 나를 무척 아들로서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그걸 극복 못해요? 자기 스스로 막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나의 잠재의식을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최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최면 속에 딱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고 내가 왜 이랬는가를 알아서 아 이랬었구나.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하고 깨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자면 선생님을 최면시키면 그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묻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걸 하려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고 되긴 돼도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는 쉬워. 내가 나를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면 그게 도인이야. 그쵸. 내가 나를 이긴 사람이 도인이야. 내가 나를 이기면 몸이 가벼워져서 계란도 뜰 올라가고 수도 있고 공동모양이 맞아. 예를 들어 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뭐 꼭 그게 좋다서가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이긴다는 건 내가 나를 100% 믿는 겁니다. 0.01%라도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이면 될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100% 이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되고 1.1%라도 안 될 거야. 그러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실패야. 혼자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선생님? 선생님은 딴 사람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한 뒤에 마음 조용히 하죠.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있으려면 자꾸 잡념이 생각나니까 팔이 무겁다.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뭐 이런 거 6단계, 최면 6단계 하는 소리를 계속 그걸 외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고요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때 나는 내 잠재의식하고 교통한다. 자, 5살 때로 돌아가자. 그러면 5살 때 기억이 싹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집중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심호흡을 크게 3번 해라. 심호흡이라는 건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 우리 화났을 때 화나면 열도 나거든. 피가 진짜 열 거꾸로 받았다고 섰더라고요. 그러잖아. 아니, 피 진짜 거꾸로 섰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그리고 느꼈어요. 혈압도 오르고. 진짜로. 그게 혈압도 오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진짜로. 그래서 찬물 한 잔을 주는 거에
찬물 한 잔 먹으면 찬물은 양기를 죽여요. 찬물 한 잔 벌쩍벌쩍 먹고 나면 온도도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성난 사람은 너 왜 성내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더 속내잖아. 시원한 야 알았어 우선 이거 한 잔 먹어. 시원한 맥주 한 잔 먹든지 물 먹든지 이거 한 잔 마셔. 물이야 시원해. 마시고 나면 좀 가라앉아. 야, 저 사람이 뭐 그렇더라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 내린 다음에. 그쵸? 그렇지. 좀 생각을 한다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는 거야. 심호흡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심호흡을 다 10번 크게 숨을 쉬고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안정해서 처음에 훈련할 때는 20분, 30분 걸려요. 그쵸. 조인들이 가. 아, 앉아있는 게 그거예요. 그 돌을 그러니까 기공 돌을 닦는 거나 최면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방법이 유사해. 말만 다르지. 재미있어요. 네. 최면을 그렇게 고쳐놨어. 아버님은 널 사랑해서 한 거다. 응. 근데 갑자기 최면을 깨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야? 최면을 깨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걸어놨는데 갑자기 다시 아빠가 싫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이 안에 저장된 정보대로 하는 거예요. AI가 정보대로 얘기하지 정보 없는 거 얘기합니까? 똑같아. 그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똑같이 또 안 하면 싫어할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싫어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왜 그럴까? 아버지가 아마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저럴 뿐이 아닌데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들이 그 제대로 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맨날 사과내고 그래. 그러면 이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야. 부정적이 없는 마음은 아버지 오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떤 놈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니까 말하면 말 자체가 틀리죠. 아버님 무슨 일 있었는가 하고 아버님 날마다 왜 그래요 하고는 이 속에 들어있는 자체가 틀려요. 날마다 왜 그러면 아버지는 날마다 그런 사람이란 뜻이고 속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지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 소리잖아. 근데 여기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잘 입력시켜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놈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거 내가 하나 가져와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애들이 좋은 연필 가지면 주고 가져가. 부잣집이지만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도둑질 하는 건데 나는 저기 많으니까 너 하나 가져왔는데 왜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죄의식으로 봤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 봤어요. 나 친구 중에 훔쳐놓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진짜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려고 보면 진짜 화나던데 막. 그것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그런 거 질문 던지고 그렇지. 알려주고. 야, 와.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글쎄 너무 많은데 하나 가져오는 게 별 문제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고쳐줘야지. 네 마음은 그런데 저쪽 사람의 마음은 자기 것을 빼앗겼으니까 자기 것을 가져갔으니까 저 사람은 내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다. 자, 거꾸로 너는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괜찮아?
그건 또 거꾸로. 화내거든. 어. 그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바꿔줘야죠. 그렇게 바꿔주려면 그게 상담인데 힘들어. 그쵸. 그쵸. 상담으로 해서 고칠 수 있을지도 있지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려워. 100% 믿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걸 빨리 고치는 방법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상담 중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고치기 어려우니까 자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잘못 구성된 마음을 고쳐봅시다. 고쳐주세요. 돈을 지불하고 나 좀 아버지만 보면 하나는데 왜 그런지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500불을 냈으면 돈 냈으니까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야. 자,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팔이 무겁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뇌문은 무겁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딥슬.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됐던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근데 그거 꼭 원인을 꼭 찾아야 되죠. 원인을 찾아야 바꿀 수가 있죠.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계속 나오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야, 너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냐? 그때는 그런가? 그러다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미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데 방법이 없어. 그걸 고치는 건 그 원인이 됐던 때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 종아리를 때렸다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사랑음해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는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정합니까? 예. 하고 한 번에 나서 가능해요? 네? 한 번에 가능해요? 한 번 치료로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한 번 치료 가능한데 오 진짜? 사안이 한 번 사안이 있는 건 한 번으로 없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면 한 번에 안 없어질 수도 있어. 그때마다 다 5살 때로 돌아가서 그때 없애고 또 6살 때 없애고 10살 때 없애고 다 없애야지. 오. 한꺼번에 없앨 수도 있지만 오.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은 단번에 치료되지만 여러 번 계속됐다 그러면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하고 나서 또 남아있는가 또 찾아봐서 또 치료하고 그냥 치료는 돼. 좀 시간이 걸릴 뿐이네요. 그렇지.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허리 부지런히 아픈 사람하고 조금만 아픈 사람하고 한 번에 치료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요새 한방으로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방 의사들이 못하는 걸 한방 의사가 치료할 수도 있어요. 양방에서는 안 된다고 해. 치료 못합니다. 절대 돈을 얼마 들어도. 그런데 여기 와서 침 한 번 났고 안 났으면 안 났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기서는 수없이 많이 치료를 받고 돈을 많이 지불해도 안 됐는데 그런 것을 한 번에 한다는 것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한다면 그게 보통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래된 병은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래 되지 않는 것은 한 번에 되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최면 속에 들어갔어. 나는 최면 방법이 2개 있어요. 최면 속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면 속에 가서 지금부터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1시간 동안 시작. 그래서 하는 수 있고 최면 들어가서 깊은 최면 들어갔을 때 나는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겠다. 최면에서 깨어나고 3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고 화장실에도 안 갈 거다. 제일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공부 시작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공부를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야. 저절로 자기도 몰라. 그 핑계가 생겨. 어디가 아파요? 잠이 와요. 아유 팔뚝이 아파요. 애들 다 그러잖아요. 책상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몰라. 그걸 암시로 막아주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을 가지 않을 것이며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쏙쏙 들어온다. 자, 지금 하나 둘 셋을 하면 최면에서 깨어난다. 하나 둘 셋. 깨어난 뒤에 3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깨어난 뒤에도 3시간 동안은 요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들한테 너 이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켰어. 그 다음에 와서 오늘 배운 거 뭐야? 이제 부자간에 또 해보는 거예요. 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요것은 어떠냐? 자기도 모르게 이거야. 자기도 몰라. 모르게 대답을 해. 모르게 야, 되더라고요. 너는 원조번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잘하네? 몇 점만 딱 내가 교과서 보니까 중요한 점은 다 얘기하네? 너 공부 잘했구만. 그렇게 하면, 내가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쵸. 이제 요게 되는 작동하는 거야.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깨닫지 않은 것은 안 돼요. 그쵸. 깨달아야지. 크게 대호각성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하는 거지. 저절로. 맞아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좀 강화하는 것도. 깨달으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깨달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 안 돼도 나는 알고 있거든.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라이드지. 너는 졸리지? 나는 자면서도 내 공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기억력 강화를 해야겠다. 기억이 잘한대요. 그러면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1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듣는다. 그냥 최면 속에서 들을 수도 있고 최면이 끝난 후 1시간 동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암시를 하기에 달라요. 하는데 달라. 그 방법이. 시계추를 이렇게 하잖아요. 암시할 때. 최면 걸 때. 시계추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방법의 차이죠. 방법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돼요. 나도 이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면 눈을 보고서 어느 순간에 딥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주로 손가락을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똑같은 걸 반복하죠. 내 눈하고 마주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눈 감고 내가 말 한 30분 동안 줄줄줄 얘기해서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몇 가지야. 이게 잘하는 게 수백 가지 중에 자기가 나는 이게 잘 돼 하는 거 몇 가지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깊은 최면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1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듣는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똑같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에 기억될 것이다. 시작. 그리고 최면이라고 해서 꼭 자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도 있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공부한다 그러면 똑바로 뜨고 공부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면 속에 들어간 사람인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누가 아냐?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최면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이 없어요.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암시를 함으로써 기억력도 강화될 그럼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럼 한번 해보면 되지. 시험 끝난 뒤에 물어보세요. 이거 단어를 물어보거나 뭘 물어봤어. 기억이 나는 건 저절로 입에서 나와.
그건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절로 기억하려고 아니라 기억이 안 되는 건 생각이 안 나지. 안 나니까 모르지. 그 땅땅땅 안 하면은 최면에 걸리다 말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아버님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땅땅땅. 그건 이제 어떤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즉시 들어가기도 하고 유도 방법이지, 신호를 꼭 앉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을 앉는다고 해서 자 깊은 침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도 그 순간 탁 들어가는 거지. 그건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최면을 유도하는 테크닉일 뿐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럼. 있고 눈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럼 손뼉을 3번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선생님 한 번도 꼭 읊어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나하고 이제 지금 서로 이렇게 잠재의식 들어가는 훈련을 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는구나. 한 번 그게 성공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왜? 그렇게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걸 많이 사용하는 거야. 하는 이유가 누구한테나 이걸 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는 이걸 하고 저 사람한테 이걸 하고 그러면 헷갈리잖아. 나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걸. 연습해서 소리나게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 땅땅땅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땅땅땅. 이렇게 자꾸 만나가지고 여러 번 잠재의식이 들어가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는 나하고 눈만 마주치는 순간 내가 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걸어놔 버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몇 년이 지났든 몇 개월이 지났든 그 사람하고 딱 눈을 맞췄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신기하고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누구나 무엇이나 양날의 칼이라고 그랬죠. 양날의 칼. 이쪽으로 음식을 쓸지만 이쪽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천사와 악마는 양날의 칼이에요. 악마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는 거지. 악마가 존재하지 않으면 천사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마 다 없애라 천사만 있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쁜 사람은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없애면 좋은 사람만 남느냐? 안 그래. 좋은 사람은 개념도 없어져 버려요. 누가 조금 더 많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보, 요새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잖아요. 미국도 싸우고 한국도 싸우고. 그게 달리고 있는데 진보, 보수가 꼴통이야. 보수 미워. 다 죽었으면 좋겠어. 노인들이니까. 다 죽는다고 보수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 생겨요. 그렇죠. 근데 비율이 49냐 51이냐 이게 문제야. 51인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80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조금 차이.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럼 한 끗 차이 항상 언제나. 그렇죠. 이 보수가 한 끗 높으면 보수가 통치하는 거고, 진보가 한 끗 높으면 진보가 통치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서로 교대하면서 통치하는 게 좋죠. 왜? 요걸 했더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 요번에 이 사람이 해서 그 나쁜 점을 고치고 아무리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 그 나쁜 점을 또 고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년마다 5년마다 정권을 바뀐다는 건
어쩌면 더 발전을 기틀인지도 몰라요. 계속 오면 도표돼 버리니까. 어쨌든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않다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제 깊은 취면에 들어가는 방법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기억하고 요번에는 빠르게 읽어야 되겠다. 빠르게 읽어야 돼. 내가요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해서 돈을 벌면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선생 하려면은 아침 8시부터 가서 자율학습해서 밤 10시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집에 오면 나도 11시요. 뭐 최소한도 담임을 안 해도 10시에 와. 그러면 공부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박사학위 한다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합격했어. 그래서 내가 쓴 방법이 빠르게 읽기.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책을 3배 정도는 빠르게 읽습니다. 나는 내가 세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최대로 준다. 하나, 둘, 셋. 빠르게 읽는데 나는 목표를 10배 빠르게 읽게 그렇게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3배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 나는 새벽에 2시쯤에 일어나요. 대개. 그럼 2시에서부터 출근하기까지 3, 4, 5, 6, 7, 6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 다 자니까. 그때 공부를 했어요. 6시간이니 5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공부하잖아. 그럼 나는 5시간 하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3배 빨리 읽자. 그러면 그게 되잖아. 3배 빠르게 읽으면 나 5시간 공부하지만 15시간 공부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난 무협지를 무지히 읽었어요. 연습하느라고. 무협지는 내가 거의 안 읽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무협지 한 권 가지면 이틀, 사흘 읽고 그게 아니야. 난 딱 한번 잡으면 쉬는 시간 1시간에 다 읽어요. 무협지 소설은 정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만 파악해서 재미있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어느 귀절에 어디 가서 무슨 귀절이 있거나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읽는 방법이 처음에는 어떻게 읽습니까? 글자대로 이렇게 읽어나가죠. 또 와가지고 또 읽어나가고 이렇게 읽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사람은. 두 번째 이것을 빨리 이제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좀 빠르게. 세 번째는 이렇게 안 읽고 이게 단락이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쓰다가 다 끝나고 또 다 끝나고 그러잖아요. 이 단락 요것을 한꺼번에 읽는 거야. 한꺼번에. 한 번에 석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 나가요. 다음엔 네 번째는 더 훈련하면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3단계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글자를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야. 잘하는 사람. 그게 이제 훈련하면 돼요. 이렇게 내용이 다 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있지. 그 다음에 이것이 빨라지면 원래 머리 좋은 놈들이 컨닝하는 겁니다. 공부 않고 공부 못하는 놈이 컨닝 못해요. 컨닝을 하면 한 글자 보고 쓰고 한 글자 보고 쓰고 이 컨닝 다 들쳐버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글자만 보면 돼. 한 글자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컨닝 때 어땠어요? 옛날에 첫 자만 썼잖아. 첫 자만, 첫 글자만 손바닥에. 그러니 공부한데 내가 잊어버리는 거 첫 글자만 써. 이따가 이 문제가 나왔구나. 첫 글자만 딱 나오면 종 나와.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컨닝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해낼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게 머리 좋은 놈이에요. 머리가 멍청하면 나쁜 짓도 못해요. 머리 좋은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머리 좋은 놈이 정치하잖아. 정치하는 놈은 다 속이고. 확실해요. 머리 좋은 거 맞아요. 머리 안 좋아 보이던데. 응? 머리 안 좋아 보이던데 정치인들. 정치인들? 머리 안 좋아 보이던데 나는. 머리가 다 좋습니다. 공부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거야. 그 이제 머리 좋다는 것은 요새는 그전에는 공부만 해서 그거 공부만 한 거 같은데. 판검사 시험을 이제 사법시험을 봤다든가 행정고시를 봐서 합격하면 머리 좋은 놈이다 그랬어요. 그건 유는 천재야. 유는 천재라고 그래. 요새는 머리 좋은 것을 그렇게 안 나눠요.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한국의 정치는 어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사법고시, 판검사, 변호사 한 놈들이 다 정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머리만 좋은 거 같은데. 응? 공부머리만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유면 그게 공부머리가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외울 수가 없어서 잘 못 오는데 피아노는 기가 막히게 쳐. 그럼 그 사람 멍청하냐? 천만에. 그 사람은 피아노 천재야.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해. 노래 천재, 음악 가수 천재지. 골프를 잘 쳐. 골프 천재. 탁구를 잘해. 탁구 천재. 요새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공부 못 온다고, 내 아들이 공부 못 온다고 멍청해, 아무튼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아들이,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피아노도 좀 쳐게 해보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야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자꾸 하게 하면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이, 지가 하고 싶은 것이 딱 있어. 잘 던져. 제가 던지면 그냥 저기 백발배충 딱 맞아. 야구는 좋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야구로 가는 거야. 야구 천재. 그 천재성 누구나 한 가지는 잘해요. 멍청한 사람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다 잘하는 게 천재가 아니야. 나는 다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방법 나가고,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안 해봐서. 해봐야 돼. 내가 어떤 방면에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능력이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해봐야지. 아무것도 않고 나는 할 일 없어 못해 그러면 안 되지. 다 해보면 이게 문제는 이제 있어요. 사람의 운이라는 것이, 운칠기삼이라는 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떤 시대에 맞지 않으면 또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지만 옛날에 피아노를 잘 쳤어. 노래를 잘했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생이나 하고 악기 다루는 악공이나 했어요. 천박하지. 천하잖아. 비천은 계급에 속했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에 잘해서 딸딸 외우는 사람보다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리디하고 1등 했더라고. 그냥 한 번 며칠 휘둘러가지고 몇백만 불 벌자.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만 불.
10년 100만 불 벌 수 있겠습니까? 못 벌죠. 여러분 1년에 10만 불 법니까? 버는 사람 드물 거야. 10만 불 벌려면 한 달에 10,000불 벌어야 된다는데 쉽지 않잖아요. 2,500불, 3,000불 벌어가지고는 1년 벌어봐야 3만 불이야. 10년 해야 30만 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며칠만 휘둘러 보면 30만 불, 내 10년 벌이를 그 사람은 2, 3일에 벌어. 그게 천재 아닙니까? 그러나 다, 그러면 너도 야구해라, 너도 골프해라.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골프의 천재지만 나는 골프 둔재예요. 나는 어디에 좀 능력이 있냐? 아, 주력 같은 거 읽는 거에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야. 내가 생각해. 왜? 한문으로 쓰인 글자를 다른 사람은 한문을 안다 해도 힘들어. 안 해. 힘드니까 재미도 없고. 나는 읽으니까 재밌더라 그 말이야. 읽으면 읽는 대로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이 책 보고 있잖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역에 관해서는 많이 알잖아. 그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잖아 내가. 그럼 천재지.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경제에 어떻게 뭐 되느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가 잘 수 있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삶이 좋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왜 미국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잘 살고 행복에 살려고 왔잖아요. 그럼 잘 살고 행복에 살아야 사는 길로 가야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어디에 잘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첫째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둘째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않고 그냥 무두거니 뭐니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 왜요?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내 눈에 안타까워.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뭐 어떤 비야, 그거보다는 나는,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안타까울지 몰라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경제적을 끊어서 나는 하고 싶은 책을 읽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난 그걸 할 테니까. 그게 그러면 행복이죠. 돈, 물론 벌어서 우선 쓰기에는 필요하니까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이 벌어 놨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살 때 좀 편리한 것이지. 그리고 벌긴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지 쌓아놓고 가려고 버는 거 아니야. 쌓아놓고 갈 필요가 없어요. 살 때 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빠르게 읽는 것도 연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장애가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그걸 없애는 방법이 이제 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자, 여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앞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는 타들어가며 파괴되고 죄로 되어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부정적이었던 낙엽들을 바라보며, 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며 얘기해도 자식, 지가 말로만 그렇지 뭐. 저는 뭐 별 수 있나? 지가 선생님이나 알지 별거 있어? 지가 저렇게 잘나고 잘했으면 큰 회사 운영해서 떵떵 누르고 살지 왜 여기서 강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저 사람은 저 일이 재밌어서 하는구나. 재밌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걸 하는 거지. 싫으면 왜 이걸 합니까? 그리고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면 나는 그게 이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나는 타들어가며 파괴되고 재로 되어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부정적이었던 낙엽들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낀다. 자유스러워지는 느낌, 없애버리는 희열감을 느끼며 타서 재로 변하여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낙엽을 보고 있다. 낙엽이 나의 어떤 일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낙엽이라고 생각하고 낙엽이 날려가고 바람에 날려가고 타서 없어지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타서 없어진다는 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생 정원에 있는 나머지 낙엽들도 일생 정원에 있는 나머지 낙엽들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낙엽들이 모두 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즐겁고 가벼운 마음이 됨을 느낀다. 이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라고 암시를 하고 그걸 완전히 믿게 되면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에이 저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가 좀 위로해 줘야지. 위로 말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릴 때 왜 화를 내? 왜 질짜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저 사람의 그 원인이나 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 요소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완벽히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자꾸 이것을 되뇌이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사람한테 이제 상담 받으려고 오기도 하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거리지 못한 사람이 상담자가 될 수가 없어.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걸 다독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고 선생인 거예요. 그냥 화내고 그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 돼서는 안 되고, 되면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맞으면 막 다른 사람이 어떤가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은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해. 그 사람은 자기마저도 그렇게 생각해.
스스로마저도 막 화났다, 막 화난다고 막 왜 화내는지 생각 안 하고 막 때려 부셔. 어때 기분 좋을 때는 막 또 다른 사람한테 잘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것처럼 어제는 저러더니 오늘 이러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려고 보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알으려면 나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 모르죠.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만 고집해. 내가 아버지니까 이거 해. 당신 이거 해. 왜 안 해? 안 하면 화내고, 아들도 때리고,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남편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뒤에는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한 발 양보하고 나도 한 발 양보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안 되지.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각자의 특성은 있지만 그건 서로 생각하고 알아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그 할 일이라 생각되고, 요새는 뭐 아버지다 아내의 개념이 확실히 고착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여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 가정도 요새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어떤 남자는 그게 편해. 음식하고 살림하는 게 편해. 어떤 여성은 밖에 나가서 막 이러는 게 편해. 그러면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지. 아내는 돈을 벌어들일 편제가 되고, 그래서 요새는 사주팔자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성이 막 밖에서 일하는 가정, 남편이 안에서 일하는 가정에 이게 사주팔자 볼 적에 남자가 편제인데 어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사람은 말하자면 남자이지만 인성이야.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여자이지만 편제야. 옛날에는 편제는 남자고 아버지고 인성은 어머니다 이렇게 딱 정해서 그냥 해석했지만 지금은 엇바뀌어서 해석도 해요. 편제의 역할을 와이프가 하고 인성 어머니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고 해석을 하면 그 가정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건 방법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방법이 있어요. 학습 장애를 제거한다. 학습 장애뿐만 아니라 여기는 학습 장애라고 했지만 내가 생활을 해 나갈 때의 장애 맞습니다. 저 사람은 인심이 없어. 그게 그 사람은 장애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만 생각이야. 그게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장애예요. 그 사람은 이런 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이해 못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낙엽이라고 생각하고 낙엽을 태워서 없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없애는 방법,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경우에는 빨리 읽는 방법, 빨리 읽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읽으면 유리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있죠. 기억을 잘하거나 또는 집중을 잘하면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이런 훈련을 아들, 딸한테 시켜줘야지. 그래 시켜주지 않고 너 왜 못해? 그렇게만 말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방법을 알려줘야지. 왜 고기 못 잡고 왔어? 그럴 게 아니라 고기를 못 잡으면 낚시터에 가서 야 미끼는 이렇게 끼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데 고기가 많아. 풀이 이렇게 떠있고 한데 숨어 있으니까 거기에 고기가 많은 거다. 거기에다가 던져야 된다. 근데 거기다 던지게 되면 물풀이 걸려. 그런 나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해보라고 하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에스키모들이 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만 구멍 기계를 뚫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방가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낚시하는데 아버지가 있어. 큰 물고기 걸렸어. 잡아당기기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 와서 같이 안 잡아당기더라고. 그래서 야 잘한다. 잡아당겨. 그래서 끝에 가서 큰 고기가 아들이 막 올려서 안아 올리는 것까지 아버지가 보고 있어. 나는 그게 정말 생각해요. 가서 막 같이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 힘으로. 나 없을 때는 저 혼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부모에게는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금 중요한 요점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겠고 결혼했으면 자녀가 생겼으니까 잘 키워야 되겠고 나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걸 넘어야 되겠고 방법은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중에 어떤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와 있잖아요. 이 방법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또 알아보고 그래서 나에 맞는 좋은 방법 그대로 가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목표를 했을 적에 그 달성하기가 목표를 위해서 누구나 다 정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시 또 잠재력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집중력의 증진이나 기억력 증강 그리고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 기술을 알지만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잠재력 속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 학생 생활 동안에 이를 학습 훈련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내가 배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학습하면, 공부하면 평소에 얻었던 성적보다도 최소 10% 이상 아주 향상된 성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는 집중력이, 기억력이, 그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매우 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셋을 세면 이미 배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 작동하여 나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강해지며 학습하는 능력이 아주 향상되어 공부하는 내용이 모두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잘 정리되어 기억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기분이 아주 좋다.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서 할 수도 있고 최면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저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말은?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디 뭐 딱 있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적는 것이 만 암시야. 이런 경우에는 학습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거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 문장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말 솜씨도 좋아져요. 말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그럼 딥슬립에서 시켰어. 어떻게 할까? 말을 어떻게 할까? 모르면 모르잖아. 그러나 거기서는 방법이 말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술 끊는 것도 마찬가지. 마약 끊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병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돈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돈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심리치료는 뭐 300불씩 받는다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데 마약 치료만은 그냥 합니다. 무료로.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이 들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다 그냥 해줘요. 왜?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생을 파멸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 와서 어쨌든 이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은 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즘 한 10년 전에는 막 광고도 했어요. 무료로 치료한다고. 이제 많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먼저 얘기하던 끝에 학장님 이게 잘 돼서 좋은 일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막 치료받고 가고 그럼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장님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설렁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마약 하는 카르텔이 있잖아. 마약 조직이 있잖아. 거기에서 자기들이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참히 제거해버리는 거야. 아직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들 또 어떤 사람도 돈을 받든 안 받든 마약 중독자 상담을 한다고 그랬지 치료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 많이 안 씁니다. 상담해가지고 마약은 나쁩니다. 마약은 정말로 냄새도 나고 뭐 가정에 파탄 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은 한번 빠져들면 몸에 딱 그게 몸에서 내 몸에서 마약은 좋은 거야. 마약을 해야 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술도 그래.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먹으면 마음이 편해. 담력도 생기고.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쁠 때 술 마셔야 돼. 담배도 마찬가지. 내 몸에서는 그럴 때 좋다고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래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술 끊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더 어렵고. 예전에 한 5년 됐는데 다운타운에서 미모라는 게 좀 그런데 자관 한 30대의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광고 이런 걸 보고 자기가 대마 쪽을 오래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 오십시오. 대신에 남편하고 한 번은 같이 오셔야 합니다. 남편은 동의를 어디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왔어요. 내가 사모님을 끊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최면 치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편분이 동의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받지 않습니다. 났을 때까지는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그 요양원에 가기로 예약이 됐답니다. 2주일 후에. 오, 얼마나 심하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서 고친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그런 놈들만 꽉 있기 때문에 더 폐인이 되던가 죽든가 그러지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서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 내가 남편 진짜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면 그래요? 그동안에 고쳐서 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님 부탁합니다. 나하고 똑같이 매일 안 오더라도 정말로 치료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딱 생각하더니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쥐각시인데. 근데 와이프는 하기 싫으니까 그치. 치료 받고 싶지만 나 여기 치료 받고 싶다고 못 온 거예요. 아마 보냈을 거예요. 아마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 뒤에 연락이 없고 서로 그런데 그 사람은 남편 안내 그걸 알았을까? 이 사람 못 고친다. 그러니까 보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남편은 자기 생각을 했지만 와이프라고서가 아니고 이 여자의 이생이 걸린 일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낳는다면 너무너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야. 왜 그 길을 안 열어줍니까? 이혼하고 안 나오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나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상대 다른 사람 인생도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앉아 있어야 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을 좀 행복하게 부드럽게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나 무엇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나는 이것을 내가 뭐 조금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한국어처럼 이제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 또는 타인종들은 내가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특히 라틴어나 미국 사람들은요 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걸 알아요. 병원수 안 주고 이걸 한다는 게 아는데 와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조록 같은 거 전화번호 보면 히프노테라피스트라는 난이 있어요. 수백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 언어로. 언어를 능숙해야지 조금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게. 나도 처음에는 다 그런 미국
학교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말로 이걸 자꾸 바꾸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로서는 뭐 더 이상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그런 거.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할지 몰라요. 나는 원래 식물 생태학 이걸 전공했어요. 그 중에서도 군집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군집 생태학이란 뭐냐면 식물은 동물도 그렇지만 좋아하는 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구 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않듯이 식물들도 그래 모여 살아요. 그걸 어떤 식물하고 어떤 식물은 가깝게 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약초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97년도니까 지금 한 25년 됐죠. 뭐 여기서 달리 할 것이 없어서 한의과대학에 그때는 한 10개 정도 됐어요. 지금 2개지만 거기에다 이력서를 다 넣었더니 어떤 학교에서 경산 한의과대학에서 학장이 결혼이 됐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하면서 한의사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안 낫는 것도 병원에서 안 낫는 것도 낫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을 보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지금 한국 젊은 부부, 40대 부부가 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을까요? 40이면 결혼을 했는지 결혼했어도 이제 결혼 초기였을 것이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인생이.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마침 어떤 최면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1년을 공부했어요. 요 공부를 한 거야. 지금 하는. 1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의과대 학장을 그만두고 면직하고 그 학교로 갔어요. 한 3년 치료하는 것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도 이 기술이 요걸 해야 돼요. 병이 100이라면 20% 그러니까 양반이나 한의사나 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마음 병입니다. 이거는 상담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우울증, 왜 우울합니까? 재밌게 지내세요. 그래서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료 안 됩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원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잡아내. 이 우울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우울증을 지금 앓고 계신데 본인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대로 돌아갑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느 나이 때인가로 돌아가요. 선생님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캐나가다 보면 원인이 있어.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예를 들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 모욕을 당했어.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것이 옛날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것이 작동해서 우울하게 하는 겁니다. 우울증은 자기도 몰래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 치료하는 건 약으로 됩니까? 침 맞아서 됩니까? 주사 맞아서 됩니까? 안 돼요. 타일러서 됩니까? 안 되죠.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그때로 가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됐어.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 예를 들어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사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젠 문제가 없다. 본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문제가 없죠? 그때 당시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을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그 지역이 지워져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그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병이 안 나타나죠. 그런 치료를 해야 해요. 이제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것은 현재가 아프죠. 뭐 다쳤다든지 수술한다든지 하면 현재가 아픔이요. 이 마음 아픔은 과거 아픔이요. 그렇죠?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현재는 몸이 아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현재가 과거로 주잖아. 오늘 친구하고 다툰 일이 과거가 돼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우울하게 해. 그죠? 그럼 현재는 어디서 옵니까? 미래에서 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근데 과거 치료하는 법, 현재 치료하는 법 공부했어요. 근데 현재 아무리 치료해도 미래에서 오니까 현재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는 찰나일 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이것도 금방 셋 했다는 사실이 과거지 현재 아닙니다. 어느 찰나 순간을 지나는 거지 지나면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 미래에 올 일을 미리미리 단속을 잘하면 현재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예언하는 바예요. 예언. 점을 치거나 하는 예언, 기도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걸 공부하려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 수도하는 방법, 그걸 미리미리 당신은 어느 때 뭐가 될 거다 하려면 사주팔자도 보고 주역도 보고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미래를 미리 알아서 미리 단속하자. 예를 들어 2024년은 개묘년, 갑진년이니까 이제 작년이 개묘년이고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지는 용이야, 용. 갑은 이게 식물이 파란색이니까 청룡이라고 그러죠. 갑진년에는 무슨 일이 나을까? 어떤 사람은 갑진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알아서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몰래 그냥 지나가는 거. 알으면 좋은 거.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우리가 대비하기에 좋은 거죠. 좋은 일, 올해가 돈을 많이 벌 운이라고 봐. 근데 그것도 몰라. 모르고 일을 안 했어. 내 운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벌 수가 없죠. 벌려면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그냥 홍시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운이야. 가만히 방 안에 있으면 홍시가 입속에 들어오니까 적어도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따먹으면 돼요. 입을 벌리면 하나 떨어질까? 얼굴 떨어질까? 그런데 감나무를 흔들면 더 많이 떨어지고 내가 어떤 걸로 다 따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장사를 하더만 뭘 해야지. 최소한도 장사를 안 하더라도 복권이라도 사야지.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캐시로 줄 수 없잖아요. 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도 못 오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면서 야, 내가 능력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올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해야 성취될까 말까 하지.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하나님은 올해 성공할 기회를 주셨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고 있어. 성공 못 하죠. 성공할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 방면으로. 근데 어떤 방면이 있는지도 몰라. 그것처럼 그게 무식한 거야. 어떤 상황을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모르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공부 오늘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가?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자녀한테 가르쳐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늘이 수업이고 다음 한 시간 있으면 요번 학기가 또 끝납니다. 다음 한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정리해서